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증 때문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술잔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 없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에 손을 뻗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나약함의 증거라고 비난하는 그 행동이 실은 오해받은 도움의 요청이라면 어떨까요?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절규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처럼 깊이 있는 심리학적, 철학적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리학의 역사의 거대한 두 봉우리, 분석 심리학의 선구자 칼 구스타프 융과 트라우마와 중독 연구 분야에서 연민과 명료함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대의 석학 가보르마테 박사의 지혜를 통해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통찰은 하나의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중독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먼저 칼 융의 렌즈를 통해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초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는 단순히 이성적인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의 그림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영적인 유기체였습니다. 융은 중독을 단순한 강박적 행동이 아닌 영적인 위기로 보았습니다. 의미와 연결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해석한 것이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공동 창립자인 빌 윌슨과의 서신에서 융은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갈망은 본질적으로 온전함에 대한 저급한 수준의 영적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독자는 단순히 삶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보며 얼마나 자주 섣불리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어떤 고통을 잠재우려 하는 걸까? 어떤 공허함을 저토록 절박하게 채우려 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 세기가 흐른 지금 가보르마테 박사는 융의 통찰을 현대시대로 가져와 신경과학, 트라우마, 그리고 정서 발달의 언어로 구체화합니다. 마테 박사에 따르면 중독은 의지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적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독되었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왜 고통스러운가를 물으십시오. 이단 하나의 관점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질문은 중독자를 악인이나 실패자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처하려 애쓰는 한 인간으로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뿌리에는 종종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정서적 방임, 혹은 진정한 연결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테 박사가 캐나다 밴쿠버의 빈곤과 노숙,
마약 남용으로 황폐해진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확인한 것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헤로인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살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일, 관계, 소셜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처 방식을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지만 사실은 더 깊은 불편함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숨겨지고 억압된 자아의 일부인 그림자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억누른 것은 결코 죽지 않고 안에서 골마 터진다고 믿었습니다. 중독자는 종종 트라우마, 사회, 혹은 가족으로부터 특정 감정이나 진실을 묻어두어야 한다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버틸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변형되지 않은 것은 다른 형태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중독, 공격성, 혹은 우울증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융의 그림자 통합 개념과 마태 박사의 트라우마 기반 접근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마태 박사는 단순히 중독 증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는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행동 넘어 모든 것이 시작된 감정적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어디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은 단지 중독자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질문입니다. 융과 마태 박사 모두 치유는 외부적인 해결책에서 오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약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처벌도 우리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내면의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약물을 끊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만약 중독이 단절, 즉 자기 자신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의미와의 단절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회복은 반드시 재연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정직, 그리고 종종 고통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중독의 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층, 바로 어린 시절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기억이나 영화 속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평온한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날 것 그대로의 형성기를 말입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이 숨겨진 지형을 탐험하는데 그의 삶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중독이 성인기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 아주 초기 발달 단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그 사건의 결과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같은 외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더라도 오직 한 사람만이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트라우마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에 남기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고 아이에게 속삭이는 상처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생존을 위한 적응 행동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약물 사용에 의존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독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판단을 거두고 연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중독을 나약함이 아닌 상처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야? 가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현대의 신경과학은 융이 직관적으로 알았고 마테 박사가 현재 확증하는 바를 뒷받침합니다. 아이의 뇌는 가소성이 매우 높아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춘 뇌를 만들지만 혼란스럽고 방치된 환경은 과잉 경계, 충동성, 중독에 취약한 뇌를 만듭니다. 어린 시절의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성장하는 뇌를 잠식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 같은 핵심 영역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그 결과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중독적 행동에 취약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독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달래고 안도감을 주며 텅 빈 세상에서 찰나의 쾌락이나 통제감을 제공하는 적응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중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범죄화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중독자를 고립시킵니다. 이는 종종 그들을 고통으로 이끈 바로 그 단절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과거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고 거의 묻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피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중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물이나 알코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중독이 거리나 재활시설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 사무실, 심지어 명상실 안에도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인 분주함, 강박적인 도움주기, 혹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의 말처럼 질문은 당신이 중독되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때로는 불편해집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당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놓지 못하는 행동, 습관 또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끝없는 성취욕일 수도 있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더 용인될 뿐 본질적으로는 중독과 다르지 않은 심리적 집착입니다. 칼 융은 오래전부터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내면의 삶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영적인 깊이 대신 물질주의를, 내면의 평화 대신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융은 이 영적인 공허함이 중독과 신경증의 온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삶의 의미의 부재는 영혼의 병이다. 모든 중독의 핵심에는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연결, 자유,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단순한 행동 수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감정과 기억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의미와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당신의 본질, 목적,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융과 마테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고통을 잠재우고 공허함을 채우고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길은 중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가리키는 고통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여정이 아니지만 신성한 여정입니다. 중독을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여했던 의미를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정의했던 패턴으로부터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니고 당신의 중독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대처하고 갈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겹의 모습 아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온전한 자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진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중독의 반대는 금주나 절제가 아닙니다. 중독의 반대는 연결입니다. 당신의 몸과의 연결, 당신의 진실과의 연결, 당신의 영혼과의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치유는 결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우리가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진실을 계속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증 때문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술잔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 없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에 손을 뻗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나약함의 증거라고 비난하는 그 행동이 실은 오해받은 도움의 요청이라면 어떨까요?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절규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처럼 깊이 있는 심리학적, 철학적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리학의 역사의 거대한 두 봉우리, 분석 심리학의 선구자 칼 구스타프 융과 트라우마와 중독 연구 분야에서 연민과 명료함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대의 석학 가보르마테 박사의 지혜를 통해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통찰은 하나의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중독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먼저 칼 융의 렌즈를 통해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초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는 단순히 이성적인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의 그림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영적인 유기체였습니다. 융은 중독을 단순한 강박적 행동이 아닌 영적인 위기로 보았습니다. 의미와 연결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해석한 것이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공동 창립자인 빌 윌슨과의 서신에서 융은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갈망은 본질적으로 온전함에 대한 저급한 수준의 영적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독자는 단순히 삶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보며 얼마나 자주 섣불리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어떤 고통을 잠재우려 하는 걸까? 어떤 공허함을 저토록 절박하게 채우려 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 세기가 흐른 지금 가보르마테 박사는 융의 통찰을 현대시대로 가져와 신경과학, 트라우마, 그리고 정서 발달의 언어로 구체화합니다. 마테 박사에 따르면 중독은 의지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적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독되었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왜 고통스러운가를 물으십시오. 이단 하나의 관점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질문은 중독자를 악인이나 실패자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처하려 애쓰는 한 인간으로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뿌리에는 종종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정서적 방임, 혹은 진정한 연결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테 박사가 캐나다 밴쿠버의 빈곤과 노숙, 마약 남용으로 황폐해진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확인한 것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헤로인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살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일, 관계, 소셜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처 방식을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지만 사실은 더 깊은 불편함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숨겨지고 억압된 자아의 일부인 그림자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억누른 것은 결코 죽지 않고 안에서 골마 터진다고 믿었습니다. 중독자는 종종 트라우마, 사회, 혹은 가족으로부터 특정 감정이나 진실을 묻어두어야 한다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버틸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변형되지 않은 것은 다른 형태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중독, 공격성, 혹은 우울증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융의 그림자 통합 개념과 마테 박사의 트라우마 기반 접근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마테 박사는 단순히 중독 증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는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행동 넘어 모든 것이 시작된 감정적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어디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은 단지 중독자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질문입니다. 융과 마태 박사 모두 치유는 외부적인 해결책에서 오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약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처벌도 우리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내면의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약물을 끊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만약 중독이 단절, 즉 자기 자신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의미와의 단절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회복은 반드시 재연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정직, 그리고 종종 고통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중독의 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층, 바로 어린 시절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기억이나 영화 속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평온한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날 것 그대로의 형성기를 말입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이 숨겨진 지형을 탐험하는데 그의 삶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중독이 성인기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 아주 초기 발달 단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그 사건의 결과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같은 외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더라도 오직 한 사람만이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트라우마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에 남기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고 아이에게 속삭이는 상처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생존을 위한 적응 행동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약물 사용에 의존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독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판단을 거두고 연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중독을 나약함이 아닌 상처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야? 가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현대의 신경과학은 융이 직관적으로 알았고 마테 박사가 현재 확증하는 바를 뒷받침합니다. 아이의 뇌는 가소성이 매우 높아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춘 뇌를 만들지만 혼란스럽고 방치된 환경은 과잉 경계, 충동성, 중독에 취약한 뇌를 만듭니다. 어린 시절의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성장하는 뇌를 잠식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 같은 핵심 영역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그 결과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중독적 행동에 취약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독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달래고 안도감을 주며 텅 빈 세상에서 찰나의 쾌락이나 통제감을 제공하는 적응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중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범죄화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중독자를 고립시킵니다. 이는 종종 그들을 고통으로 이끈 바로 그 단절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과거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고 거의 묻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피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중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물이나 알코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중독이 거리나 재활시설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 사무실, 심지어 명상실 안에도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인 분주함, 강박적인 도움주기, 혹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가보르마테 박사의 말처럼 질문은 당신이 중독되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때로는 불편해집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당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놓지 못하는 행동, 습관 또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끝없는 성취욕일 수도 있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더 용인될 뿐 본질적으로는 중독과 다르지 않은 심리적 집착입니다. 칼 융은 오래전부터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내면의 삶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영적인 깊이 대신 물질주의를, 내면의 평화 대신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융은 이 영적인 공허함이 중독과 신경증의 온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삶의 의미의 부재는 영혼의 병이다. 모든 중독의 핵심에는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연결, 자유,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단순한 행동 수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감정과 기억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의미와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당신의 본질, 목적,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융과 마테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고통을 잠재우고 공허함을 채우고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길은 중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가리키는 고통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여정이 아니지만 신성한 여정입니다. 중독을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여했던 의미를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정의했던 패턴으로부터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니고 당신의 중독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대처하고 갈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겹의 모습 아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온전한 자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진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중독의 반대는 금주나 절제가 아닙니다. 중독의 반대는 연결입니다. 당신의 몸과의 연결, 당신의 진실과의 연결, 당신의 영혼과의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치유는 결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우리가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진실을 계속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증 때문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술잔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 없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에 손을 뻗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나약함의 증거라고 비난하는 그 행동이 실은 오해받은 도움의 요청이라면 어떨까요?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절규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처럼 깊이 있는 심리학적, 철학적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리학의 역사의 거대한 두 봉우리, 분석 심리학의 선구자 칼 구스타프 융과 트라우마와 중독 연구 분야에서 연민과 명료함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대의 석학 가보르마테 박사의 지혜를 통해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통찰은 하나의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중독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먼저 칼 융의 렌즈를 통해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초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는 단순히 이성적인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의 그림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영적인 유기체였습니다. 융은 중독을 단순한 강박적 행동이 아닌 영적인 위기로 보았습니다. 의미와 연결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해석한 것이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공동 창립자인 빌 윌슨과의 서신에서 융은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갈망은 본질적으로 온전함에 대한 저급한 수준의 영적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독자는 단순히 삶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보며
얼마나 자주 섣불리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어떤 고통을 잠재우려 하는 걸까? 어떤 공허함을 저토록 절박하게 채우려 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 세기가 흐른 지금 가보르마테 박사는 융의 통찰을 현대시대로 가져와 신경과학, 트라우마, 그리고 정서 발달의 언어로 구체화합니다. 마테 박사에 따르면 중독은 의지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적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독되었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왜 고통스러운가를 물으십시오. 이단 하나의 관점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질문은 중독자를 악인이나 실패자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처하려 애쓰는 한 인간으로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뿌리에는 종종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정서적 방임, 혹은 진정한 연결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테 박사가 캐나다 밴쿠버의 빈곤과 노숙, 마약 남용으로 황폐해진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확인한 것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헤로인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살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일, 관계, 소셜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처 방식을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지만 사실은 더 깊은 불편함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숨겨지고 억압된 자아의 일부인 그림자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억누른 것은 결코 죽지 않고 안에서 골마 터진다고 믿었습니다. 중독자는 종종 트라우마, 사회, 혹은 가족으로부터 특정 감정이나 진실을 묻어두어야 한다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버틸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변형되지 않은 것은 다른 형태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중독, 공격성, 혹은 우울증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융의 그림자 통합 개념과 마테 박사의 트라우마 기반 접근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마테 박사는 단순히 중독 증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는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행동 넘어 모든 것이 시작된 감정적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어디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은 단지 중독자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질문입니다. 융과 마테 박사 모두 치유는 외부적인 해결책에서 오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약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처벌도 우리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내면의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약물을 끊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만약 중독이 단절, 즉 자기 자신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의미와의 단절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회복은 반드시 재연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정직, 그리고 종종 고통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중독의 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층, 바로 어린 시절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기억이나 영화 속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평온한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날 것 그대로의 형성기를 말입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이 숨겨진 지형을 탐험하는데 그의 삶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중독이 성인기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 아주 초기 발달 단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그 사건의 결과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같은 외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더라도 오직 한 사람만이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트라우마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에 남기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고 아이에게 속삭이는 상처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생존을 위한 적응 행동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약물 사용에 의존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독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판단을 거두고 연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중독을 나약함이 아닌 상처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야? 가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현대의 신경과학은 융이 직관적으로 알았고 마테 박사가 현재 확증하는 바를 뒷받침합니다. 아이의 뇌는 가소성이 매우 높아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춘 뇌를 만들지만 혼란스럽고 방치된 환경은 과잉 경계, 충동성, 중독에 취약한 뇌를 만듭니다. 어린 시절의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성장하는 뇌를 잠식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 같은 핵심 영역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그 결과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중독적 행동에 취약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독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달래고 안도감을 주며 텅 빈 세상에서 찰나의 쾌락이나 통제감을 제공하는 적응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중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범죄화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중독자를 고립시킵니다. 이는 종종 그들을 고통으로 이끈 바로 그 단절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과거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고 거의 묻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피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중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물이나 알코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중독이 거리나 재활시설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 사무실, 심지어 명상실 안에도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인 분주함, 강박적인 도움주기, 혹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의 말처럼 질문은 당신이 중독되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때로는 불편해집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당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놓지 못하는 행동, 습관 또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끝없는 성취욕일 수도 있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더 용인될 뿐 본질적으로는 중독과 다르지 않은 심리적 집착입니다.
칼 융은 오래전부터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내면의 삶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영적인 깊이 대신 물질주의를, 내면의 평화 대신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융은 이 영적인 공허함이 중독과 신경증의 온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삶의 의미의 부재는 영혼의 병이다. 모든 중독의 핵심에는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연결, 자유,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단순한 행동 수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감정과 기억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의미와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당신의 본질, 목적,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융과 마태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고통을 잠재우고 공허함을 채우고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길은 중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가리키는 고통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여정이 아니지만 신성한 여정입니다. 중독을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여했던 의미를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정의했던 패턴으로부터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니고 당신의 중독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대처하고 갈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겹의 모습 아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온전한 자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진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중독의 반대는 금주나 절제가 아닙니다. 중독의 반대는 연결입니다. 당신의 몸과의 연결, 당신의 진실과의 연결, 당신의 영혼과의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치유는 결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우리가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진실을 계속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증 때문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술잔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 없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에 손을 뻗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나약함의 증거라고 비난하는 그 행동이
실은 오해받은 도움의 요청이라면 어떨까요?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절규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처럼 깊이 있는 심리학적, 철학적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리학의 역사의 거대한 두 봉우리, 분석 심리학의 선구자 칼 구스타프 융과 트라우마와 중독 연구 분야에서 연민과 명료함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대의 석학 가보르마테 박사의 지혜를 통해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통찰은 하나의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중독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먼저 칼 융의 렌즈를 통해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초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는 단순히 이성적인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의 그림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영적인 유기체였습니다. 융은 중독을 단순한 강박적 행동이 아닌 영적인 위기로 보았습니다. 의미와 연결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해석한 것이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공동 창립자인 빌 윌슨과의 서신에서 융은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갈망은 본질적으로 온전함에 대한 저급한 수준의 영적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독자는 단순히 삶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보며 얼마나 자주 섣불리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어떤 고통을 잠재우려 하는 걸까? 어떤 공허함을 저토록 절박하게 채우려 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 세기가 흐른 지금 가보르마테 박사는 융의 통찰을 현대시대로 가져와 신경과학, 트라우마, 그리고 정서 발달의 언어로 구체화합니다. 마테 박사에 따르면 중독은 의지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적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독되었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왜 고통스러운가를 물으십시오. 이단 하나의 관점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질문은 중독자를 악인이나 실패자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처하려 애쓰는 한 인간으로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뿌리에는 종종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정서적 방임, 혹은 진정한 연결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테 박사가 캐나다 밴쿠버의 빈곤과 노숙, 마약 남용으로 황폐해진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확인한 것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헤로인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살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일, 관계, 소셜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처 방식을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지만 사실은 더 깊은 불편함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숨겨지고 억압된 자아의 일부인 그림자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억누른 것은 결코 죽지 않고 안에서 골마 터진다고 믿었습니다. 중독자는 종종 트라우마, 사회 혹은 가족으로부터